연봉 7천만 원 직장인이 소득공제만으로 1,800만 원을 돌려받는 게 과연 가능할까요? 실제 계산기를 두드려보면 이 압도적인 결과값이 우리 눈앞에 선명한 숫자로 나타납니다. 단순한 절세를 넘어 인생의 절세템이라 불리는 국민성장펀드의 진짜 위력을 보여주거든요. 하지만 이 거대한 혜택이 모두에게 똑같은 달콤한 열매를 주는 건 아니라는 사실이 중요해요. 도대체 어떤 구조가 이런 파격적인 결과물을 만드는지 경제토로와 함께 그 거대한 항해의 지도를 먼저 보시죠. 6천억 원이라는 거대한 자금이 이제 대한민국 미래 먹거리의 심장을 향해 출발합니다. AI와 반도체처럼 이름만 들어도 쟁쟁한 전략 산업들이 이 자금들이 도달할 목적지예요. 국가가 앞장서고 국민이 함께 참여하는 이례적인 규모의 경제 프로젝트가 시작된 셈입니다. 이 거대한 흐름이 우리 경제의 체질을 어떻게 바꿀지 그 무게감을 제대로 읽어야 하는데요.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진짜 던져야 할 질문은 이 파격적인 구조가 왜 탄생했느냐는 겁니다. 왜 정부는 개인 투자자의 손실 20%를 대신 떠안겠다고 자신있게 선언하고 나선 걸까요? 일반적인 펀드라면 상상하기 힘든 이 구조는 국가의 아주 절박한 목표가 있었기 때문입니다. 민간 자본을 미래 산업으로 유치하기 위해 정부가 리스크의 방패를 자처한 것이 핵심이거든요. 정부가 후순위로 참여하지 않았다면 불안한 신산업에 이만큼의 자금이 모이기 어려웠을 테니까요. 이 구조가 만들어내는 첫 번째 혜택인 소득공제의 구체적인 마법부터 하나씩 파헤쳐 보겠습니다. 3천만 원을 넣었을 때 40%를 공제해준다는 이 약속은 생각보다 훨씬 강력한 힘을 발휘해요. 최대 1,200만 원까지 세금을 매기는 기준 자체를 깎아주니 환급액의 단위가 달라지는 거죠. 직장인들에게 소득공제는 단순한 혜택을 넘어 월급 외의 보너스를 챙기는 가장 빠른 길입니다. 하지만 여기서 모든 투자자가 반드시 기억해야 할 효율의 경계선이 명확하게 존재하는데요. 왜 3천만 원이라는 숫자를 넘기면 투자자들의 셈법이 복잡해지는지 그 이유를 알아볼까요? 투자 금액이 3천만 원을 넘어서는 순간 40%였던 공제율은 갑자기 20%로 반토막이 납니다. 7천만 원 구간까지 가면 공제율은 10%까지 낮아져서 투자 효율이 급격히 꺾이게 되거든요. 이는 정부가 더 많은 사람에게 골고루 혜택을 나눠주기 위해 설계한 정교한 장치인 셈입니다. 결국 무리하게 큰 돈을 넣기보다 3천만 원까지의 황금 구간을 지키는 게 가장 현명합니다. 세금 혜택만큼이나 놀라운 건 손실을 막아주는 철벽 방패가 하나 더 준비되어 있다는 점이죠. 펀드 수익률이 마이너스 20%를 기록해도 내 원금을 지킬 수 있다면 여러분은 믿으시겠습니까? 이게 가능한 이유는 정부가 손실을 가장 먼저 뒤집어 쓰는 후순위 투자자로 참여했기 때문이에요. 우리가 넣은 원금 앞에 국가라는 튼튼한 방패가 하나 더 서서 손실을 대신 막아주는 셈이죠. 위험한 미래 산업에 투자하면서도 심리적인 안정감을 가질 수 있는 결정적인 근거가 됩니다. 하지만 여기서 아주 교묘하게 숨어있는 결정적인 오해 하나를 반드시 짚고 넘어가야 합니다. 분명히 말씀드리지만 이 상품은 은행 예금처럼 원금을 100% 보장해주는 상품이 아닙니다. 손실이 20%를 넘어가기 시작하면 그때부터는 투자자의 원금도 조금씩 깎여나갈 수 있거든요. 방어라는 단어와 보장이라는 단어 사이에 이 미세한 틈을 놓치면 나중에 크게 당황할 수 있죠. 리스크를 인지하는 것이 투자의 시작이라는 사실을 잊지 마세요. 그래도 혜택은 더 있습니다. 특히 금융소득이 많은 분들이 왜 이 펀드에 유독 열광하는지 그 비밀을 공개해 드릴게요. 배당 수익에 대해 9.9%만 세금을 떼고 끝내준다는 건 자산가들에게 엄청난 선물입니다. 금융소득 종합과세의 공포에서 벗어날 수 있는 아주 드문 합법적인 탈출구가 열린 셈이니까요. 종합소득세율이 높은 분들에게 이 9.9% 분리과세는 실질 수익률을 몇 배로 끌어올려줍니다. 절세 혜택 하나만으로도 투자 가치는 충분하지만 이 돈이 쓰이는 곳의 의미도 남다릅니다. 대한민국의 미래를 결정할 AI와 반도체 전쟁에 여러분의 자금이 투입된다는 사실
아시나요? 우리가 투자한 6천억 원은 단순히 숫자로 남지 않고 첨단 산업의 현장을 조용히 바꿉니다. AI와 반도체 주권을 뺏기지 않으려는 국가적 사투에 개인의 자본이 힘을 보태는 것이거든요. 이 산업들이 무너지면 우리 경제 전체가 흔들릴 수 있기에 정부가 필사적으로 나선 셈이죠. 결국 여러분의 투자는 개인의 자산 증식을 넘어 국가 경쟁력을 지키는 든든한 초석이 됩니다. 하지만 이런 혜택을 누리고 싶어도 아무나 가입할 수 없다는 아주 높은 벽이 하나 있어요. 지난 3년 동안 단 한 번이라도 금융소득 종합과세 대상이었다면 가입이 원천적으로 막힙니다. 정부가 제공하는 가장 강력한 세제 혜택인 만큼 가입 자격을 아주 까다롭게 관리하고 있거든요. 본인이 대상자인지 미리 확인하지 않고 은행 창구에 갔다간 헛걸음만 할 수도 있답니다. 자격이 된다면 그 다음 기다리는 건 아주 짧고 치열한 선착순 전쟁이라는 장벽입니다. 3주라는 한정된 시간 안에 내 자리를 확보하려면 어떤 전략이 필요한지 바로 공개할게요. 5월 22일부터 딱 3주 동안만 판매되는데 조기 마감의 가능성이 매우 높게 점쳐지고 있어요. 특히 서민 전용 물량은 단 2주 동안만 우선 배정되니 빠른 판단이 수익을 결정할 셈입니다. 온라인 가입이 몰릴 것에 대비해 정부가 물량을 조절하고 있다는 점도 잊지 말아야 하는데요. 남들보다 하루라도 빨리 서둘러야 이 파격적인 기차의 막차를 겨우 탈 수 있을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가입에 성공했다고 끝이 아니에요. 이제 5년이라는 긴 시간의 감옥이 기다리거든요. 한번 돈을 넣으면 5년 동안은 절대로 내 마음대로 꺼낼 수 없다는 걸 각오해야 합니다. 살다 보면 급하게 큰 돈이 필요할 때가 생기기 마련인데 이 펀드는 그저 묵묵히 닫혀 있거든요. 현금 유동성이 묶인다는 건 투자자에게 때로는 수익률보다 더 무서운 심리적 압박이 됩니다. 5년 뒤의 미래를 위해 지금의 비상금을 포기할 준비가 되어 있는지 냉정하게 물어보세요. 자금이 묶이는 것만큼이나 우리를 불안하게 하는 건 투자 대상의 거친 변동성입니다. 전체 자금의 60%가 비상장 기업이나 기술 특례 상장사처럼 변동성이 큰 곳에 투자됩니다. 수익이 나면 대박일 수 있지만 반대로 소리 소문 없이 사라질 수도 있는 험난한 파도 위거든요. 정부의 손실 보전 20%가 있다 해도 시장의 거센 풍랑을 완전히 막아주지는 못하는 법이죠. 높은 수익 뒤에는 그만큼의 아찔한 위험이 도사리고 있다는 사실을 항상 기억해야 하는데요. 만약 견디지 못하고 중간에 내리게 된다면 국가가 줬던 혜택을 무섭게 회수해 갈 겁니다. 3년 안에 펀드를 팔아치우면 그동안 꿀맛처럼 챙겼던 세금 혜택을 전부 토해내야 합니다. 국가와의 약속을 어긴 대가는 생각보다 혹독하게 여러분의 통장을 조용히 훑고 지나갈 거예요. 중도 해지는 단순히 수익을 포기하는 게 아니라 오히려 세금 폭탄을 맞는 꼴이 될 수 있거든요. 가입할 때의 그 당당했던 결심이 3년 뒤에도 흔들리지 않을 자신이 있는지 꼭 체크해 보세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펀드가 인생의 기회가 되는 명확한 타깃은 분명히 정해져 있습니다. 세율 구간이 높은 고소득 직장인들에게 이 펀드는 말 그대로 최고의 절세 무기가 됩니다. 깎아주는 소득의 크기만큼 실제로 돌려받는 현금의 무게가 누구보다 묵직하게 다가올 테니까요. 이미 연금저축이나 ISA를 다 채운 분들이라면 망설일 이유가 없는 다음 순서의 카드인 셈이죠. 고소득자라는 프로필이 이 펀드와 만났을 때 비로소 가장 화려한 꽃을 피우게 되는 벌입니다. 하지만 반대로 누군가에게는 이 화려한 혜택이 그저 그림의 떡이나 함정이 될 수도 있어요. 사회초년생이나 소득이 낮은 분들은 공제 혜택을 받아도 환급받을 세금 자체가 적을 수밖에요. 적은 혜택을 받겠다고 5년 동안 귀중한 종잣돈을 묶어두는 게 과연 올바른 선택일까요? 오히려 그 돈으로 다른 기회를 찾는 게 훨씬 더 남는 장사가 될 가능성이 크다는 점이죠. 남들이 좋다고 해서 무턱대고 따라가기보다 내 통장의 현실을 먼저 들여다보는 게 우선입니다. 국민성장펀드보다 먼저 챙겨야 할 절세의 기본 원칙들이 아직 우리에겐 많이 남아 있거든요.
ISA나 연금저축 계좌부터 꽉 채우는 게 절세 테크트리의 가장 기본 중의 기본입니다. 이런 기본기도 갖추지 않은 상태에서 국민성장펀드라는 어려운 과제에 도전할 필요는 없어요. 우선순위를 잘못 정하면 아무리 좋은 펀드라도 내 자산 성장에 큰 도움이 되지 않으니까요. 기초가 튼튼해야 5년이라는 긴 시간도 흔들림 없이 버텨낼 수 있는 맷집이 생기는 법입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5년 뒤의 미래 가치를 냉정하게 시뮬레이션해 볼 시간이 다가왔습니다. 지금 받는 소득공제 혜택이 5년 동안 다른 곳에 투자했을 때의 수익보다 정말 더 클까요? 결국 이게 의미하는 건 눈앞의 환급액보다 5년이라는 시간의 무게를 신중히 읽어야 한다는 거죠. 기회비용을 따져보지 않은 투자는 사실 반쪽짜리 계산에 불과하다는 걸 뼈저리게 느껴야 합니다. 수치 뒤에 숨은 시간의 가치를 발견하는 순간 여러분의 투자 안목은 한 단계 더 진화할 거예요. 그럼에도 이 펀드는 단순한 재테크를 넘어 우리가 사는 세상의 미래를 응원하는 길입니다. 대한민국의 내일을 이끌어갈 기업들에게 소중한 자양분을 공급한다는 자부심을 가져보세요. 그래서 지금도 이 펀드의 성패는 우리 산업의 미래와 아주 밀접하게 연결되어 있는 거죠. 개인의 이익이 국가의 성장으로 이어지는 이 특별한 경험은 아주 귀한 자산이 될 겁니다. 용기 있는 베팅이 세상을 바꾸고 결국 그 결실이 다시 당신의 계좌로 되돌아올 테니까요. 마지막 선택의 순간을 위해 꼭 기억해야 할 핵심 원칙 하나를 다시 한번 정리해 드립니다. 6천억 원의 거대한 항해에서 살아남으려면 결국 본인만의 명확한 기준이 가장 중요합니다. 절세 혜택이라는 달콤한 향기에 취해 5년이라는 긴 시간의 무게를 잊어버려서는 안 되니까요. 냉철한 이성과 따뜻한 미래를 향한 기대 사이에서 당신의 현명한 균형 감각이 필요한 시점입니다. 여러분은 이 펀드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가입을 고려 중이시라면 어떤 점이 가장 고민되시는지 댓글로 자유롭게 남겨주세요. 오늘 내용이 유익했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고 다음에도 날카로운 분석으로 찾아뵙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